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심적, 물적 피해 및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등에 대해 마왕과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활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 a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welcome, welcome. 앞에 김씨 스타일을 보니까 신청곡 틀어주고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되게 상냥하게 염려 마세요 꼭 틀어드릴 이런 거를 보니까 좀 반성이 되면서 우리도 신청곡을 좀 틀어줘 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잠시 머리를 일순간 스쳐 지나가면서 뒷골 후두부 상박검이 대퇴부를 강타하는 게 FM 방송에 신청곡을 좀 틀어줄 수도 있는 거지 뭘 또 그걸 그렇게 기겁을 하고 싫어할 것까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오늘 신청곡 받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일에 하나요. 당일 일부에 하나요. 신청곡 받겠습니다. 신청곡은 ghoststation.co.kr 계시면 모니터 다운이네? 모니터 다운이잖아. 아유, 안 보이네. 왜 갑자기 모니터 다운이지? 내 눈에는 보이는데. 뭐가 보여, 뭐가. 모니터 다운인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아이고, 모니터가 다운이네. 신청곡을 오랜만에 보내드리려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트는 수밖에 없겠네요. 팔자인가 봐요, 팔자. 나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롤롤롤롤. 수학의 압박. 마왕이 좋아할 문제야. 오늘 수학시험 보러 갔었는데 완전 시험 문제 보고 기절할 뻔했었어. 당황. 1. 여기는 질럿의 고향 아이아이다. 질럿의 고향이 아니고 프로토스의 고향 아니야? 이곳을 침공한 지구인 테라는 고스트의 클로빙 정찰로 클로킹 아니야? 현 코맨드 센터에서 동쪽으로 6, 북쪽으로 8 지점에 질럿과 드라군 다수가 반경 1인 원형으로 뭉쳐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멍청한 고스트가 뉴클리어 치를 동쪽으로 3, 북쪽으로 5 찍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럼 이 뉴클리어 런치가 파열하는 최소 반경을 구하라. 단 뉴클리어 공격의 파열 요건은 원형이며 전 지역에 똑같은 데미지가 주어진다고 가정하자. 2. 울트라 리스크가 X2 플러스 Y의 원주 위를 패트롤하며 돌고 있다. 그리고 저글링과 다수의 히드라 리스크가 바로 2.5, 4.5라는 점과 울트라 리스크가 패트롤하는 지점을 연결하는 삼각형 내부에 우글거리고 있다. 자, 그럼 하이 템플러의 천지 스톰으로 몰살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스톰이 장렬해야 되는데 마나 부족으로 적은 량의 스톰으로 다수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최소의 스톰으로 잡아낼 때 울트라 리스크의 좌표를 구하라. 전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최악인 것 같은데 이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요새 여러 유형의 시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자기가 스타크래프트를 열심히 한 사람도 이걸 보면서 스타크래프트가 과연 이런 것이었던가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또한 스타크래프트를 안 한 사람은 전혀 풀 수 없는, 또 스타크래프트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뉴클리어를 뭐 북쪽으로 3, 6쪽으로 찍었는데 무슨 반경의 파열은 뭘 구해.
아니, 지네 엄마 아빠 집에 가가지고서 그 앞에서 매니저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 집 몇 호야라고 물어보는 나한테 이걸 풀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시험 문제의 결과는요, 자극을 받아서 수학에 대한 어떤 흥미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스타에 대한 흥미마저 잃게 만드는, 이건 최악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오늘부터 별로 스타 하고 싶지가 않아지는걸요. 오늘도 할 일 없이 문자로 내 친구 외계인 양과 즐거운 담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걔도 고스 애청자거든. 오늘 마왕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나서 대화를 하는데, 내 대화에 이것이 빠지면 뭐가 남겠어. 바로 동인, 미소년, 그리고 마왕. 내가 얼마 전에 결성한 마세협, 마왕 세일러복 입히기 협회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니까 역시 관심을 보이는 외계인 양. 나 마세협이라 하면 마왕 세일러복 입히기 협회라는 친구. 외계인 말, 주의사항, 다리털을 꼭 밀도록. 아니야, 전에 반바지 입은 거 보니까 마왕 다리털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반바지 입으려고 일부러 깎은 거 아니야? 마왕이 세라복을 입으면 남자가 반바지 입는다고 다리털 미는 거 맞냐? 후후, 자꾸 상상되잖아. 이런 식으로 즐거운 망상 퍼레이드를 둘이 벌이면서 마왕에게 어떤 세일러복이 어울리는지, 일본 80년대 긴 치마 혹은 미니스커트의 루즈삭스에 대한 논쟁에다가 그에 맞는 헤어스타일까지 고려하며 토론은 점점 열기를 더해갔지. 그럼 넥스트는 혼성그룹이다. 나머지 멤버는 스탠드카라, 그 까만 교복을 입히고 마왕은 세일러복. 대빈이도 입혀. 네. 그래서 이름도 다 다시 장명하기에 이르렀지. 대빈은 빈수기, 뚱, 마왕은 해수기로. 재미없네요. 추신, 마세협 회원은 계속 봤습니다. 제 세일러복 입은 모습이 보고 싶으시다. 이번 2월 5일 공연장에서 공연장을 토사물 범벅으로 만들어 놓고 공연을 끝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닥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드는걸요. 오늘 고스트네이션 출발 그닥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이씨, 이렇게 끝나. 네, 파파로치의 음악을 보내드렸습니다. 전에 파파로치의 공연을 봤던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뉴욕 근처에 있는 농구 경기장이었나? 아니, 농구 경기장 아니다. 아이스하키라는 스타디움이었나? 하여간 무슨 체육관이었는데 파파로치의 공연은 아니었고, 미국은 보통 공연하면 이제 3팀 정도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오프닝, 두 번째가 세미파이널, 마지막에 파이널. 그러니까 파이널이 그날의 주인공인 밴드고요. 앞에 우리나라식으로 치면은 오프닝 밴드를 2팀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나오는 팀은 비교적 초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세미파이널은 이제 곧 자기 단독 공연을 충분히 개최할 수 있을 만한 짬밥이 되어가는, 이렇게 해서 보통 3팀들씩 구성해서 콘서트를 돌림으로 해서 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나면은 다음번에 또 중간에 나왔던 쟤네 괜찮다, 쟤네 단독 공연 시작했댄다 해서 보러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갖춰나가는 건데, 그게 림프비스킷 공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미파이널이 누구였냐면 에미넴. 요새는 뭐 힙합이나 락이나 장르 가리지 않고 한 무대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서 꼭 락밴드만 나온다라는 이런 식은 없으니까. 그때의 첫 출연 서포트로 나왔던 게 파파로치였는데, 참 이상적이었던 건 한 곡 연주가 딱 끝나고 나면 보컬리스트 멘트가 우린 림프비스킷이랑 안 친하다. 얼굴 본 적도 없고 지금 무대에 나오기 전까지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인사한 적도 없다. 우린 모른다 서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무대에 나온 거는 프로모터가 이 공연 스케줄 사이사이에다가 우리를 껴넣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네 다 림프비스킷 팬인 모양인데 우리는 너네가 좋아하는 림프비스킷이랑 관계없다는 걸 알아라. 그 다음에 다음 거. 그 다음에 하는 거 딱 끝나고 나더니 사실 나는 림프비스킷 들어본 적도 없고 CD 사본 적도 없고 그게 누군지 무슨 음악을 하는 밴드인지도 잘 모른다. 오늘 여기가 림프비스킷 공연장인 건 알겠는데 너네 헷갈리지 마라. 우린 지금 파파로치다. 다음 거.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 사람들은 그걸 또 다 즐기더라고요. 막 와! 하면 또 같이 뛰고. 공익 광고에 숨겨진 무서운 사실이라는 장문의 글을 고구려 때부터 드라큘라가 보내왔는데 A4 용지로 지금 3장짜리입니다. 우리 고수에서 사연이 긴데 재미가 없었을 경우에는 2배로 보복받는 거 아시죠? 예외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형벌. 왠지 이 공익광고는 라디오에서 아침 시간부터 저녁 10시까지 여러 번 방송되어졌으며 지금도 방송되고 있다. 내용은 나의 여러 번 반복되어 들은 기억으로 썼기 때문에 자세한 어휘는 틀릴 수 있음. 내용: 낭낭하고 부드러운 결혼한 젊은 언니 목소리. 엄마, 그냥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아버님이 추워 보여서 제가 목도리 사드렸어요. 근데 당신은 괜찮으시다고 목도리를 윤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윤희는 아버지가 추워 보인다고 아버지 목에 걸어도 주는 거 있죠? 그래서 가족인가 봐요. 엄마 내 맘 알지? 잠깐 방송. 우리 이제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공익광고 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이런 게 있었나? 전 들을 수가 없죠.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했는데 이걸 내가 무슨 수로 들어요. 나오는 광고래요. 처음 들으면 좀 복잡하지. 애매하게 나온 것도 있고 말이야. 여기서 숨겨진 사실이 있어. 결혼한 이 언니가 엄마한테 전화 거는 것으로 시작하지. 근데 요새 시어머니한테도 엄마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집안이 있거든. 따라서 지금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했는지 시어머니한테 거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지. 우선 친정어머니라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가 아버님이 추워 보여서 목도리를 사서 드렸어요. 그래서 요새 시아버지도 아버님으로 거의 다 부르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말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별로 헷갈리지가 않지. 근데 당신은 괜찮으시다고 윤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당신은 시아버지를 높여 부른 것이고 윤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 가릴 길이 없지만 여자인 듯하니 여자로 추정하고 결혼한 언니가 윤희한테 이름을 막 부를 수 있는 건 시누이는 아닐 테고 자기 딸이겠지. 자, 윤희는 아버지가 추워 보인다고 아버지 목에 걸어주는 거 있죠. 제 딸 윤희가 자기 아빠한테 목도리를 넘겨준 거죠.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결혼한 언니의 아버지는 시아버지고 윤희의 아버지는 바로 결혼한 언니의 남편, 자기 남편이란 말이지. 자, 여기까지 보면 목도리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한 바퀴 돌아서 자기 남편에게까지 돌아왔다는 훈훈하고 따뜻한 가족애가 느껴지는 거지만 여기에 무서운 사실이 있지. 우린 지금까지 숨겨진 걸 못 본 채 있은 채 들어온 거지. 자, 다시 보면 목도리는 언니에게서 그 주인공 여자에게서 시아버지로, 시아버지에게서 손녀인 윤희에게로, 윤희에게서 남편인 윤희 아빠한테로 간 거지. 그럼 두둥. 그럼 왜 할머니한테는 안 돌린 거야? 할머니는 가족 구성원으로 보이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할머니만 따시키고 지들끼리 목도리를 돌린 거지.
일명 할따. 그 집안의 할머니는 할따를 당하고 있는 거였어. 그게 끝이 아니야. 맨 마지막 이 언니의 말이 진짜 무섭지. 엄마 내 맘 알지? 난 이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한 중압적인 암시를 받았어. 이는 마치 우리 집안에도 할따가 있으니 엄마도 따 당하지 않게 조심해라 라는 뜻인 거야. 난 처음 듣자마자 놀라기 그지없었지. 또 이 공익광고 만든 사람은 고스 식구임이 틀림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어. 이 글을 읽는 우리 식구들은 너무 그런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 뭐 다른 가능성도 있어. 맨 처음에 언급했듯이 낭낭한 목소리 언니가 전화해서 받은 사람이 친정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살갑게 전화하는 거라고 보면, 그렇다면 며느리가 집안일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 있다는 거지. 즉 가출한 거지. 따라서 목소리 좋은 결혼한 언니는 우리는 시어머니 없이도 목도리 돌려가며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 목도리 몇 바퀴 더 돌리고 잘 지낼 테니까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지. 이 공익광고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고? 한마디로 말해 할따. 정말 무섭다는 얘기지. 우리 광고나 듣죠. 휴지 좀 줘. 그냥 우리 광고나 내죠. 그래서 봐, 피해 보복은 복수는 뭘로 할까는 광고 나가는 동안 생각하고. 욜라홀라 들으셨고요. 누구였어 아까? 고구려 때부터 드라큘라. 오늘은 그냥 제 기분이 괜찮은 편이니까 일반적으로 가죠. 아이디 정지 24시간. 을 받으실래요? 약 먹을래요? 그러니까 고스에 사연 보내기 전에 약 먹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대로 딱 내려주면 그냥 약 드시고 사연을 쓰세요. 아니 그 집에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연어만 그런 게 아니고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등어도 있다 라는 그 사기. 마왕,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등어 진짜로 있어. 티파 고등어, 인버스 엠버 스트라이프, 학명 데캡테로스 무로아드시, 농어목 전갱이과, 몸길이 약 25cm, 최대 몸길이 40cm, 등 쪽 짙은 푸른색 노란 반점, 배 쪽 은백색. 지역 남중국해 서부태평양과 인도양의 열대 및 아열대 해역. 인도명은 스컴버 오스트라시우스. 일본명은 무로아지이다. 최대 몸길이 40cm까지 성장하나 일반적인 몸길이는 약 25cm이다. 최고, 몸의 가장 높은 곳으로 지느러미를 포함시키지 않는 최고는 높은 편. 몸은 둔해 보일 정도로 두꺼운 편이다. 머리의 아래 위 가장자리는 경사가 완만하다. 눈은 다른 고등어들에 비해 큰 편이며 눈 주위에 잘 발달된 기름 눈꺼풀이 있다. 입은 보통 크기이고 위턱은 눈의 가장 앞자리에 미치지 못한다. 양턱에 미세한 이빨이 줄지어 있다. 산란기가 되어 자신이 출생한 곳으로 돌아오는 점이 연어와 유사하다. 출생지로 되돌아갈 때는 해수의 순환에 역행하는 바닷물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제2등 지느러미의 긴 기저로 이동해간다. 와우. 출처 고스 구라 백과사전. 봐봐봐 마왕 재밌지? 야! 네, 앵버라 바구니 주어가 보낸 사기였습니다. 개뿔. 브라질 고등어는 무슨 브라질 고등어.
훌륭했어요. 90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훌륭합니다. 단지 인도명 스컴버 오스트라시우스, 이게 오히려 학명처럼 라틴어처럼 들리고요. 그리고 학명은 일반적인 라틴어 구성에 비해서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 단어 구조. 일본명 무로아지까지는 괜찮았어요. 훌륭한걸요? 우리 식구들의 이제 사기 실력도 거의 하사나여라 수준들이라 각자 뭐 이제 방송 안 들어도 어디 가서 그냥 사기쳐서 먹고 살겠어요. 우리 마누라도 요새 사기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20명이서 짜고, 그러니까 한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대출을 받을 때 그 전산 처리가 그날 당일날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서 20명이서 한날 1시에 20개 은행으로 흩어져가지고 집은 딱 한 채인데 그걸로 몽땅 대출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튀어가지고 배째를 하고 하는 거래요.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꼭 누가 걸리냐면 지 혼자 다음날 혼자 가고 막 이래서 줄줄이 걸리고 막 이런 애들이 있대요.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대요. 근데 그런 사기가 실제로 있어서 그걸 연구하는 건지 아니면 마누라가 괜히 밥 먹다가 나한테 사기를 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부부가 닮는다고 이것도 느느니 사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인지를 내가 알 수가 있나. 우와, 사기의 기쁨을 나도 깨달았어. 영주에 사는 내 친척 동생이 심심하다고 전화를 했어. 걔는 이제 중2인데 애가 너무 순진해. 욕도 한마디 못하고 그 나이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데 성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몰라. 근데 내가 배고프다고 그랬더니 걔가 나 지금 라면 먹는데 계란도 넣고 버섯도 넣었어. 부럽지? 이러는 거야. 순간 나는 지금껏 고스민들에게 들었던 사기들이 머릿속으로 스쳐갖고 기회니 때다라는 생각을 딱 했지. 너 큰일 났다. 왜? 일단 목소리 톤을 높여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었어. 그러니까 걔가 솔깃해서 왜 그러네 그러는 거야. 나는 입가에는 미소를 막 빅빅 띄었는데 목소리는 걱정스럽게 한 뒤에 말을 시작했어. 야, 너 어떻게 라면에 계란이랑 버섯이랑 같이 넣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거 몰라? 어쩜 좋니? 너 정말 큰일 났다. 무슨 소리 하니?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당연히 들은 적 없지. 이게 불과 몇 주일 전에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설명해 줄게. 걔가 내 말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있지도 않은 미국의 논문을 들먹이면서 설명에 들어갔어. 속으로는 순진한 자식 그러면서 비웃고 있었지만 라면에는 파티셜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계란에 들어있는 비타민C랑 만나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버섯에 들은 아미노산이랑 만나면 독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파티셜과 비타민C 그리고 아미노산이 만나면 독성을 가진 물질이 되는 거야. 파티셜이 뭔지 나도 몰라. 그냥 옆에 있는 컴퓨터 책 폈더니 비슷한 단어 눈에 띄길래 말하고 파티션이겠죠. 파티셜 이거 단어 너무 약했다. 이거 중2 아니었으면 이건 바로 그냥 뽀록인데. 혼자서 그냥 생각나는 거 막 말했더니 걔가 대답이 없더라. 야 뭐야 너 벌써 먹은 거 아니지? 먹었으면 너 빨리 병원 가. 너 죽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최소 이번 일주야. 언니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지.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뭐라고 안 그럴게. 걔가 심각한 말투로 나한테 그러는 거 보니까 좀 반응이 있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굳히기 작업으로 들어가려고 다시 말했지. 야 인마 구라. 야 이 거짓말을 너 내 말 못 믿겠으면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서 웰시카니커스 대베 라면에 대하라는 책을 사서 봐봐. 내가 친척 동생을 해서 걱정해서 말했는데 구라? 참 기가 막혀. 내가 말해놓고 또 황당한 거야. 월시카니커스? 이게 어디서 나온 이름인지도 모르고 대부분 그냥 조니뎁에서 따왔는데 월시카니커스는 뭡니까? 이 발음은 도대체. 이런 디테일 이름 장명에서 실패하면 사기에 성공할 수가 없대도요. 라면에 대하여 이게 책 이름이냐고. 난 사기의 실패를 느끼고 다음부터는 더 내공을 쌓아서 잘하리라 하고 다짐을 하고 포기한 상태였는데 근데 전화기 너머에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언니 나 어떻게 해야 돼? 병원가 나 지금 혼자 있는데. 원래 이게 웬일이래.
얘가 순진한 건 알았는데 이 정도에 넘어갈 줄이야. 아니야, 괜찮아. 먹은 지 얼마 안 됐지? 그 독성 물질은 잠복 기간이 하루거든? 그러니까 치료 방법은 물을 많이 먹고 약국 가서 비타민 달라고 그래가지고 먹어. 야, 울지 말고. 너 안 죽어. 울지 말고. 일단, 빨리. 자식, 그럼 빨리 가서 물 먹고, 다음부터 버섯 넣지 마라, 어? 전화가 끊기고 혼자 앉아가지고 얼마나 난감하든지. 어설픈 사기였지만 상대가 순진해서 성공하긴 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기분이 좋아지더만. 그래서 혼자 실실 쪼개면서 TV 보고 있는데 걔한테 전화가 왔어. 언니, 나 상담할 게 있어. 뭔데? 아까 그 라면 엄마가 끓여준 거야. 엄마가 날 죽이려고 하더니 우리 엄마 혹시 계모가 아닐까. 뭐야 이건. 아니야. 큰 엄마도 그 논문 못 읽어보셨을 거야. 네가 꼭 그 사실을 알려드려. 뭔 왜 계모야 계모는. 근데 걔가 안 믿더라. 그래서 거의 30분 동안 우리 큰엄마가 친엄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줬어. 다음에는 좀 덜 순진한 애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순진한 애한테 하니까 어째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재밌다. 크크. 이거는 감점이에요, 감점. 예? 우리 고스 식구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기를 쳐서 그걸 전업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근처에 도달해 있는 게 고스 식구인데 중2짜리를 보고서 사기 쳐먹고 나서 그 쾌감에 취해서 아무리 프로 선수도 조기 축구에 나가가지고 아저씨들 계속 상대하다 보면 실력이 줍니다. 고수하고 놀아야죠. 고수하고. 시니컬 줄리엣인데요. 전철을 탔는데 작년 한 11월인가 전철 의자들이 다 불이 붙는 거를 방지하는 소재로 바뀌었더라고. 플라스틱 비슷한 걸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야, 의자가 바뀐 것 같지 않아? 예전엔 빨간 담요 같은 천으로 돼 있었는데. 내가 대답을 했지. 친구의 눈을 지그시 딱 쳐다보면서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그거 말이지. 빨려고 카보다 벗겨놓은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은 빨아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술 먹고 토하는 아저씨들 맨날 있지. 어? 야,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가스도 분사 부르잖니. 어? 친구의 반짝이는 눈동자. 와, 그렇구나. 너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 큰아버지 철도회사 계시거든. 깔끔하게 마무리했지. 나는 큰아빠 없거든. 그리고 1월이 됐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말. 야, 12월에 학교 선배들한테 전철 시트 얘기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선배들이 막 싸웠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믿는데? 한 70% 정도? 선배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우기고 다니고 난리 났어 지금. 자, S대를 기점으로 이렇게 사기를 널리 확장하는 건가? 이런 결과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빨리 잠잠해지기만 기대하고 있어. 내 친구 힘도 되게 세거든 걔. 사기당한 거 알면 난 죽어. 의자가 바뀐 거를 그 커버 벗겨놓은 거다 라고 쳤다. 너무 단순하다. 가산점 포인트가 좀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졸리지? 지금 누구랑 축구하는 거예요? 청소년 대표 우크라이나랑 한국이랑? 지금 생중계예요? 몇 대 몇이에요? 0대0? 아, 요새는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요 거리에 있는 저 테레비의 자막이 몇 대 몇인지가 보이지를 않네. 이제 AV 좀 그만 봐야지. 모니터 너무 쳐다봐가지고 눈이 시력이 장난이 아닌 것 같고 그 모자이크 맨날 돼 있는 것도 눈 가늘게 뜬고 본답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TV가 멀어서 경기 스코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스트 스테이션 게시판에 5분에 한 번씩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스코어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당번은 예, 비행마녀가 올리기 바랍니다. 오늘 축구하네 막 이런 글 올렸으니까 축구 보면서 5분은 됐고 10분에 한 번씩 문자 중계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중계. 오늘 2부에서는 락큰롤 수다방으로서 오늘의 특집 제목은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스캔들이 되겠어요. 크로스페이드의 Cold 그리고 머드돌스의 Sleep My Wrist 보내드렸습니다. 뭡니까요? 그래 마왕, 나 솔직히 당신 상당히 싫어했다. 항상 당신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오늘 노래방을 갔는데 여기서 틀어준 노래, 마왕 노래를 선곡하고 부르고 있대. 그리고 놀랐다. 여기 있는 마녀라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흡수되는 것 같구만. 앞으로 뭐 개편이네 새 앨범이네 하면서 막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떠나지 말고 배철수 씨처럼 꾸준히 했으면 하네. 어차피 영리적 방송도 아닌 듯하고 역사적 철학적인 말들도 좋고 선곡도 좋고 지금처럼 남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입에 발린 소리 철학적인 말도 항상 일관된 주관 가지고 해줘. 내 아이디 삭제하지 말고. 정말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했대요. 예. 상당히 싫어했는데 이제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아직도 당신 싫어하거든요. 재밌다. 저기 우리 방송하다가 얘기가 옆구리로 딴 얘기로 샜다가 그 딴 옆구리에서 또 딴 옆구리로 샜다가 갔다가 근데 그래서 와 우리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막 이래서 헤매는 경우가 있고 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여기서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탁 돌아오잖아요. 이게 부메랑이 날아갔다가 샥 이렇게 잡히면 그냥 야 재밌다 이건데 긴 원을 그리면서 끝도 없이 날아갔다가 저 멀리까지 날아갔다가 탁 완전 안 보이는 각도에서 뒤통수에서 탁 잡히면 쾌감이 크대요. 그래서 제가 딴 얘기로 빠졌다가 40분간 혼자 떠들고 있다가 원래 자리로 탁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쾌감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우리 식구들이. 우원증, circumstantiality, 엉뚱한 연상에 의하여 한참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원래 자신이 목표로 한 이야기로 돌아오는 경우를 말한다. 조증에서 흔하며 정신분열병에서도 관찰된다. 정상인은 여름 휴가 얘기가 나와서 작년 여름에 친구들과 강릉 가서 해수욕을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면 나는 작년 여름 휴가에는 친구들하고 함께 버스를 타고 강릉을 가서 해수욕을 했다? 라고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원증에서는 나는 작년 여름 휴가에 근데 나는 여름 휴가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휴가를 여름에는 3박 4일만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한테 꼭 그럴 거 있냐고 그랬지. 근데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술 어떻게 좋아하는지 술을 한 번 마시면 정신없이 마셔요. 너 요새 청아라는 술 새로 나온 거 알아? 맛이 꽤 좋아. 하여튼 친구들하고 근데 그래서 강릉을 갔었다고. 응? 근데 해수욕을 하고 재미도 있었지. 자, 우원증. 마왕과 우리 모두의 증상이잖아. 정말이지 언제쯤 저 병이 고쳐질까나. 이 병이구나. circumstantiality, 우원증. 엉뚱한 연상에 의해서 옆구리로 샜다 돌아오는 거. 야, 이게 원래 그러니까 있는 증상이었군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증상이라 그러면은 사람이 항상 자기가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평상시에 자기는 안 아프다 그러면서 그냥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그렇답니다. 예, 여러분하고 저는 다 병이에요. 그래서 기쁘죠? 동질감 느끼죠? 좀 많이 뒷북인데 말이야. 삼태기 메들리. 삼태기 메들리가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삼태기 메들리. 그래, 인정해. 요새 내가 좀 고스에 소홀했었어.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동안 밀린 고스혈 뽑아내가면서 주장창 듣고 있는데 그 왜 DJ들끼리 프로그램 바꿔서 진행하는 거 그거 마왕이 자기는 빼놨다고 삼태기 메들리 틀었잖아. 정말 삼태기 메들리가 나오는데 혼자 미친 듯이 웃고 있었는데 근데 뭔가 쳐다보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서 뒤를 쓱 봤더니 그랬더니 우리 교장이 삼태기 메들리에 맞춰서 발장단을 막 맞추고 있는 거야. 난 너무 놀래가지고 스피커를 껐거든. 그랬더니 교장 왈. 아이 그 좋은데 왜 끄나? 장 선생 이런 노래 좋아해? 요즘 젊은이들 같지가 않네. 라면서 샤방샤방 미소를 날려주고 호련히 사라졌어.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나 교장의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되는 걸까? 선생이죠 지금. 그러니까 장 선생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게 이런 노래 듣나라고 물어보더랬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스피커로 어디서 노래를 들어 학교에서. 예, 사지가 귀찮아가 보낸 글이었습니다. 장 선생, 삼태기 메들리로 교장 선생님 사랑받는 거는 좋은데 고스 식구인 것만 걸리지 말도록 해주세요. 주의해주세요. 그게 그리고 고스를 듣고 있었다는 것만 안 걸리면 돼요. 삼태기 메들리고 사태기 메들리고 다 괜찮으니까 특히 이 사회 각계에서 암약하고 있는 우리 고스 식구들은 이 혁명의 그날 우리가 정체를 드러내고 전복시키면서 이 암흑 국가를 성립하는 그날까지 걸리지 말아주세요. 점조지 깨져나가면 나중에 회복시키기 아주 골아픕니다. 코너킥 지나갔고. 아 정말 저 텔레비전 꺼야지 방송 안 되겠네. 2부에서는 재미있는 얘기도 잔뜩 준비했는데 축구로 지금 자 2부서부터는 축구 중계하지 마세요. 오늘 완전 그 썬데이 서울로 제가 모셔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봐. 그럼 2부서부터 집중적으로 방송에 몰입해서 텔레비전을 끄고 축구를 안 보고 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노래로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 걸려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소개는 무슨 다 알아서 듣는 거지. 자 2부에서 뵐게요. 뒷담화를 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좀 쌍스럽게 얘기할 땐 깐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만큼 사람한테 이 은밀한 쾌감을 안겨주는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 남의 뒷말 또 자기하고 관계없는 남의 행복하고 관계된 이야기 또 남이야 뭐 전봇대로 일을 쑤시건 말건 뭘 어떻게 살건 말건 자기가 그다지 관계할 말이 아니건만은 그거를 뒤에서 그거 들었어 그러면서 이 속닥속닥 하는 이 쾌감은 확실히 거기다가 몸을 맡겨서 그게 자기 생활이나 자기 문화의 주류가 되면은 본인이 굉장히 초라해지고 본인이 쌍스러워지고 그리고 남의 어떤 그런 단순한 가십 같은 거를 그랬대 킥킥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씹을 건 씹을 거대로 실컷 씹어놓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수준으로 뭐 인신공격이나 사람을 이제 깎아내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저질이 되는 건 본인이 저질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에서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또 뭐 그렇게 유포하거나 아니면 있는 사실에도 굳이 최악의 저질적인 측면을 보려거나 하여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두 내에서 최고로 비럽은 그림을 만들어서 한번 그걸 얘기해 보려는 이런 건 사실 본인만을 대단히 초라하게 할 뿐인데 서순아 불 좀 제발 몇 개 꺼라. 이 사람 돌아버린다 지금. 이 눈알 앞으로 쏟아져 나온다. 고스트 하다가 지금 이 스튜디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갑자기 불이 왜 이렇게 밝아졌어? 예. 근데 또 악명 높은 게 우리나라 인터넷에서의 뭡니까? 악플부터 시작해서 온갖. 영국의 타블로이드판 신문, 이런 것들이 이제 악명이 높습니다. 영국의 가판대에서 판매되는 신문들이,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신문들이 스포츠 이외 연예 기사들을 많이 다루면서, 좀 수준 유지, 특히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할 만큼 수준 유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에 그거를 비하해서 스포츠 찌라시 막 이렇게 비하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영국 타블로이드판 신문도 대단히 악명 높은 스캔들 메이커로 이름이 높은데 사실 다이애나가 죽은 것도 바로 그런 파파라치들과 연결된 타블로이드판 신문들의 집요한 스캔들 캐내기 공세 이런 거에 쫓기다 목숨을 잃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로얄 패밀리도 거기에 쫓겨다니다가 목숨을 잃을 정도니까 그 막강한 파워와 그 저열함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락 히스토리에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고지순한 음악과 진정한 음악을 논할 거냐 그래서 아니 그 얘기 좀 해보자 이거죠 오늘. 어차피 락앤롤 수다방인데, 자,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들인데, 단지, 룰 1.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낼 것. 그 다음에 룰 2. 다음에 이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을 때 굳이 그 얘기들하고 연결되면서 낄낄거리지 말 것. 3. 음악은 음악이고 사생활은 사생활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건 이렇게 행동한 거고, 그 사람이 만든 예술은 예술이고, 이건 엄연히 다른 거다. 라는 거 정도의 선은 이제 우리가 긋고 시작하자라는 얘기죠. 첫 곡으로 포이즌의 노래부터 일단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포이즌이냐고요? 포이즌 그러면 대단히 할 말이 많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인지는 일단 노래 듣고 나서 뒷담화 포이즌의 Talk Dirty to Me를 들었습니다. 이 Dirty Talk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주로 욕설, 지저분한 음담, 패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고 뜻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남녀가 침대에서, 나누는 대화, 남녀 상열지사 중에 나누는 대사는 평소에 자신의 인격과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정말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른들만 아는 얘기고, 애들은 저로 가라. 늦었는데 그만 잠 자지. 오늘은 되게 좀 심한 얘기들 나가는데. 그럴 때가 있는데, 이 Talk Dirty to Me, 내게 음탕하게 이야기해봐. 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 스캔들 메이커 중에서, 이 락앤롤계의 스캔들 메이커 중에서, 물론 락 뮤지션 본인이 스캔들 메이커인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트로이의 헬렌이 양쪽 트로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듯이, 이 미녀 한 사람이 엄청난 스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파문의 근원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사랑,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당시의 감정들이 이 여인과 주변의 뮤지션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우리는 모를 일이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조금 벗어나 있으면서 격렬하다라는 면에서, 근데 이게
미국같이 사고가 자유분방한 나라에서는 이 얘기가 쉽게 먹힐 것 같지만 사실 미국이나 영국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척 보수적이다라는 데서 그 영미 사회를 처음 가본 사람들은 많이 놀랍니다. 그쪽은 굉장히 성개방이 많이 되어 있고 성적으로는 되게 문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개념, 또 결혼 이전에 남녀가 같이 동거를 한다는 개념, 뭐 이런 데 대해서 관대하고 그런 것들이 온건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예행 연습의 절차로 받아들여진다든가 이런 우리의 관습하고 이런 게 다른 거지. 오히려 결혼을 안 한 사이라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디 딴 데 눈을 돌려서 찝쩍거리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더 세게 도덕적으로 좀 눈살을 찌푸립니다. 근데 우리는 미혼하고 기혼의 선을 확실하게 긋잖아요. 그러니까 처녀 총각인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 딴 데 눈을 돌려서 이렇게 찝쩍거렸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앵앵앵앵. 그런데 이제 기혼인데 불륜이 났다. 이거는 뭐 영미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지도 않지만 우리나라는 감옥에 떼지마 너 작살내 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영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준 차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기혼자든 미혼자든 간에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라도 딴 데 눈 돌려서 이렇게 하면 저 하고 욕하는 수준이 우리보다 높다는 거죠. 또 기혼자들이 생기는 그런 혼외의 로맨스에 대해서는 뭐 손가락질하는 거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늘 마찬가지인데 우리보다는 좀 관대하죠. 사람의 사랑 혹은 감정이라는 걸 뭐 법률로 뭘로 어떻게 통제를 하겠느냐. 그리고 우리처럼 한 번 결혼하고 나면 그 틀이 죽어도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게 깨지면 이제 그냥 박살이다. 이건 실패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가 나죠. 자, 얘기는 길길이 했는데 이 파문의 진원지는 누구인가? 전 플레이보이 모델 플레이메이트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 유명 배우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다. 영화에 안 나온 건 아닌데 뭐죠? 이 여자의 정체는? 모델인가? 파멜라 앤더슨과 그녀의 남자들. 누구와 그의 여인들. 이런 식으로 스캔들을 풀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파멜라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파멜라 앤더슨과 그의 남자들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녀는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그룹피 중에 한 명일지 몰라요. 이 그룹피라는 게 락밴드를 전문으로 따라다니면서 주로 그 락밴드의 멤버인 남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그 여성 집단을 그룹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유명 배우나 가수 중에서도 뭐 10대 시절부터 그랬었던 사람들 숫자들이 꽤 됩니다. 락스타, 그 다음에 스포츠스타, 이런 것들은 현대 문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타 가운데서도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스타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락스타가 스포츠스타에 비해서 많이 밀리죠. 파멜라 앤더슨,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흔히 타밀리하고의 커플을 떠올립니다. 일단 타밀리하고 실제로 결혼을 했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타밀리하고의 그 정사 장면이 담긴 사생활, 그 테이프가 인터넷상으로 노출이 되는 바람에 그게 세계적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고, 뭐 이런 것 때문인데요. 사실 이 족보를 따져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플레이메이트가 되기 전에도 이 파멜라 앤더슨은 음악하는 남자들을 하여간 무지하게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음악 그러면 환장하는 사람은 남녀 불문하고 확실히 서양 쪽에 많은 것 같습니다. 락 그런 미친 사람 이런 숫자들도 확실히 서양 쪽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나라도 노래나 음악 같은 거 사람들이 꽤 많이 좋아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주 가무에서 가무 앞에 음주가 붙은 상태에서 좋아하는 거고 가무를 평상시에 가무만 독립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며
또한 남이 가무하는 거를 보는 거, 즐기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가 이제 음주 가무하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 농후한데, 하여간 유명 배우들, 여성 연예인들 같은 경우를 따져봐도 서양 같은 경우에는 4번 결혼했는데 4번이 전부 다 뮤지션이었다. 5번 결혼했는데 5번 다 뮤지션이었다. 이럴 정도로 내 남자는 음악하는 사람이래야 돼. 라고 딱 그냥 무조건 꽂히는 그런 경우가 연예인들 숫자 중에서 꽤 됩니다, 근데. 파멜라 앤더슨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 이전에 유명 밴드가 아니었던, 또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던 이런 스캔들들은 쫙 제외하기로 하고, 자, 포이즌의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LA 메틀이 또 한창 휘날리고 있을 때, 사실상 포이즌은 퇴폐와 선정성과,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재미만을 일삼는 그런 LA 메탈의 대명사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들은 동부 출신의 소년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완전 고물차에다가 악기들을 때려 싣고 대륙을 횡단해서, 왜냐하면 대륙 횡단 버스비가 없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차가 멈춰가면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LA로 들어가서 서부에서 드디어 청혼의 꿈을 펼치면서 이 메tal 밴드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 동네, 우리 단어로 치면 쪽방인가요? 그런 아주 허름한 숙박시설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인구 밀도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용변을 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티포트, 티 주전자에다가 대소변을 받아서 그것을 버려야 하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밴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먹고 자고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생명 유지 환경이 충족되지 않는 환경, 극한 환경에서 클럽에 나가서 매일 밤 연주를 했는데, 그들의 주위의 증언에 의하면 그날 밤 먹을 빵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도 이 여자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다. 라고 할 만큼 초창기부터 외모, 특히나 보컬리스트인 브렛 마이클스의 여성보다도 더 예뻐 보이는 그런 외모와 전체적인 멤버들의 쇼맨십을 아주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때의 첫 공식 애인이 누구냐? 파멜라 앤더슨. 그런데 타밀리하고의 정사 비디오가 유출되고 나서 한참 뒤에 이 브렛 마이클스와 파멜라 앤더슨의 정사신이 담겨있는 비디오가 유출이 됐습니다. 근데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타밀리하고 헤어지더니 이제 브렛 마이클스랑 노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꾸로 또 화면을 보면 브렛 마이클스의 전성기 때 살도 전혀 찌지 않고 굉장히 젊고 예쁘던 그때의 모습 이라는 걸 내가 왜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꼭 그거를 봤다라는 거를 의미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터넷 뉴스의 한 장면이 이렇게 잠깐 캡처된 거를 봤다라고 거짓말하면 잊어서 안 통하겠지? 하여간 브렛 마이클스의 애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이즌은 단시일 내에 성공해서 슈퍼스타가 되죠. 공연을 다닐 때마다 호텔 한 층 내지는 2층을 통째로 전세를 내서, 그것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궁화 5개가 아니고 6개짜리 호텔 2층을 통째로 전세내서 스태프과 멤버들이 마음대로 거기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호텔방을 박살내고 나오고, 전세 비행기에다 포이즌 이름을 딱 박아서 이 전미를 순회하는 그런 등급의 밴드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포이즌의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포이즌의 창립 멤버이자 포이즌의 예쁜 다른 멤버들과는 약간 대변되는 듯한 사악한 카리스마, 그리고 이 사람은 꽃미남 이런 쪽은 아니었으니까 팀의 기타리스트인 CC 데블, 절대로 포이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또 CC 데블 없는 포이즌을 생각하기는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기타리스트 CC 데블의 팀을 떠납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파멜라 앤더슨이 CC 데빌이랑 잤거든. 그러니까 보컬인 브렛 마이클스는 파멜라 앤더슨한테도 화가 나지만 넌 끝이야. XYZ야. A 세모 네모 00.
꺼져. 여기까지는 됐는데, 문제는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세모네모야, 이 별달 팽이팽이야 라고 욕하고서 꺼져 했으면 됐는데, 자기 팀 기타는 계속 봐야 되거든. 곡도 같이 써야 되고, 공연도 같이 돌아야 되는데, 야, 세상에 하고 마는 게 여자고, 더군다나 우린 포이즌인데, 주위에 넘치는 게 여잔데, 우리 팀한테 제일 우리 팀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누가 돈이요 여자요라고 물어보면 우린 여자요라고 대답할 텐데 너 왜 하필 내 여자친구야? 어? 그래서 너무 격분해가지고 갈라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로이의 헬렌이 결국 이 그리스 연합군하고 트로이 사이에 전쟁을 일으켰듯이 이 미는 정말 모든 화의 근원이라고 이 파멜라 앤더슨 때문에 멀쩡히 잘 나가던 팀이 기타리스트하고 보컬리스트하고 갈라섰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포이즌 뭐 리치 코센을 영입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지만 사실 포이즌의 기세는 그때부터 꺾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시스 데뷔하고 브랜 마이클스하고 둘 다 사이제 파장 내고 잘 나가던 팀 하나를 박살을 냈잖아요. 이 미인이 경국지색이라고 미인이 나라를 기울게 한다는데 경뺀지색이라고 이 파멜라 앤더슨은 밴드 하나를 박살을 낸 거야 그냥. 자 근데 그 다음에 누구를 사귀었냐면 바로 포이즌의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같은 계통에서 더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예. 타멜리, 모틀리 크루의 드러머하고 사귀기 시작한 거죠. 이 일본의 전국시대에 보면은 수많은 영주들, 다이묘들이 군웅할거하잖아요. 근데 누구의 부인이었다가 이혼당하고 저쪽 누구 영주의 부인이 돼서 이번에는 저쪽을 치도록 남편을 조장하여 막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하여간 더 센 팀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타멜리하고의 뭐 사건은 유명하고 지금 현재 A는 누구냐면 키드락이랑 사귀고 있습니다. 타멜리하고 사이에서 나왔던 애들하고는 파멜라 앤더슨이 직접 기르고 있는데 그런 어쨌든 어머니로서의 역할, 애기들 보살을 피는 거 하나만큼은 끔찍하게 한다 그래요. 지금의 키드락도 만만한 친구가 아닌데 뭐 불타는 열애를 하던 남자를 몇 명을 갈아치우든 간에 애기들 보는 것만큼은 하여간 아주 열심히 한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파멜라 앤더슨과 그의 남자들 얘기를 되게 짧게 줄인 거거든요. 지금 무지하게 짧게 줄인 거고 그러니까 브랜 마이클스하고 시시 데블 사이에 제가 말하기 싫은 두 명이 껴있고 그 다음에 타밀리하고 키드락 사이에 한 7명 정도가 끼어있는데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야. 자, 여기까지. 그냥 여기까지. 그래서 키드락 들으실래요? 타멜리 들으실래요? 네, 타멜리의 Get Naked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에 랩 부분에서 타멜리의 목소리가 아주 뻔뻔하게 나오죠. 이 세상에서 도대체 몇백만 명이 내가 하는 장면을 봤는지 알아? 막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참 크기도 크지만 얼굴도 두껍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잘난 타밀리예요. 요즘에는 파멜라 앤더슨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돈 팡팡 쓰고 다니다 보니까 요즘 장난이 아닌데 돈 좀 빌려줘라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먹는. 그래서 애들 아버지니까 어쨌든 지금은 딴 남자랑 지내고 있어도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건데 허구한 날 전화해서 그렇게 운다 그래요. 파멜라 앤더슨한테 돈 떨어졌다고. 아주 못 말리는 플레이보이 인데 그것도 참 드물죠. 그 모틀리 크루에서 사실 가장 인기 있었던 남자는 보컬리스트인 빈스 네일도 아니고 뭐 베이시스트인 니키 식스도 아니고 타멜리였잖아요. 근데 빈스 네일도 사실 장난이 아니어서 뭐 에로 내지는 포르노 배우와 함께 밀월 여행을 떠나서 헬리콥터에서 둘이서 장난치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그 침실 장면까지 담긴 비디오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자, 타밀리만 타밀리냐, 나도 좀 봐줘라고 하듯이, 그게 유출된 걸까? 유출시킨 걸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앤디 윌리엄스라고 하면은 지금의 나이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그런 가수가 되겠는데, 대표적인 노래는 뭐가 있나요? 앤디 윌리엄스가 해피하트 같은 노래가 있나? 하여간 가수인데요. 이 와이프도 가수 겸 배우인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이 클로딘 롱젯이라고 읽든가? 롱제예요? 피 날라가요? 프랑스계구나. 근데 이 둘이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니까 연예인들, 또 가수, 배우 이런 커플들이 보통 보면 격렬하게 불타올랐다가 4개월 뒤에 이혼하고, 2개월, 3일도 가고, 누가 먼저 이혼하나, 경쟁하고 이러잖아요. 이 둘은 잘 살고 있는 커플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부인이 바람이 난 것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아니 무슨 바람이 난다라는 걸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에서 굳이 연예인이나 뮤지션 아니라도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부인이 바람이 났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이게 사건이 커진 게 이게 왜 커졌냐면, 부인이 눈이 맞았던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게 쌍스럽다, 그죠? 이게 똑같은 스토리도 눈이 맞아 어쩌고 했다가 쇠고랑 이런 식으로 묘사하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 근데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죽음도 법도 가로막지 못했던 그들의 사랑 이러면서 음악 이제 우왕가나 깔고 이러면, 그거 보면서 저 나쁜 것들 그러면서 신문 기사 보면서는 그 타이틀 보고 욕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이제 조금만 포장해 놓은 그걸 보면서 엉엉 울면서 나빠, 저들은 사랑하는데 그냥 쟤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웃겨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또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법률이나 이런 걸로 규정하기가 참 힘들다는 건데, 상대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스키 선수야. 왠지 쫙 빠졌으며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와 그리고 팽팽한 젊음, 그리고 스키 선수, 왠지 모르게, 물론 운동선수도 여러 종류, 농구 스타, 축구 스타, 야구 스타 다 멋있습니다만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스키 선수, 그럼 왠지 좀 고급스럽지 않아요? 내가 강북 출신에서 괜히 그렇게 느끼는 건가? 근데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버리고서 둘이서 그냥 여행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둘이서 떠난 이 여행에서 사소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게 감정 싸움이 커지면서 그 애인을 총으로 쐈어요. 그래서 남자 죽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평소에 성품이 참 격했던 모양이에요. 바로 사랑에 빠지면서, 사랑에 빠진 남자와 남편 버리고 그냥 여행 떠나버리는 것도 그렇고, 여행지에서의 그 격렬한 말다툼 끝에 남자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 이것도 참. 자, 이렇게 해서 명백한 증거와 함께 이 부인이 법정에 서게 됐죠. 살인죄로 당연히. 그런데 앤디 윌리엄스의 여기서 이제 행동의 얘기가 많이 됐는데, 법정에 이제 증인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으로 섰는데 앤디 윌리엄스의 발언은 뭐였냐면, 평상시에 내 와이프는 누구를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총으로 쏘거나 이럴 수 있는 성품이 절대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는커녕 어떤 폭력과도 연관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다. 넌 그 배심원들에게 호소하면서 당신들은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
라고 끝까지 자기를 버리고 그 애인하고 눈이 맞아서 떠난 미럴 여행에서 벌어진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와이프를 두둔했다는. 괜찮죠? 그죠? 이만하면? 속으로야 저 세모네모의 지구표에다 동그라미 별 한 100년 징역 받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겉으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닉세스의 보컬리스트인 마이클 허친스의 자살,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었죠. 또 그 이닉세스만큼 히트메이커인 밴드, 또 팝팬과 락 팬들에게 동시에 사랑받는 이런 밴드도 참 드물었던 데다가 호주 출신의 그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의 자부심을 한껏 북돋우는 섹스 심벌인 이 마이클 허친스. 남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모든 여자가 이 남자를 보고 한다. 라는 그러한 이름의 대명사처럼 불리었던 마이클 허친스였습니다. 근데 누구랑 사랑에 빠졌냐면 역시 유부녀랑 사랑에 빠졌는데 그게 바로 밥 갤도프였어요. 밥 갤도프라면은 자신의 밴드인 붐타운 렛츠의 리드 보컬로도 알려져 있지만 바로 그 라이브 에이드를 주도함으로 해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라갔던 그런 이미지가 또 너무 강해지면서부터는 뮤지션으로서의 길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죠. 근데 그 부인인 폴라 예이츠 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밥 갤도프하고 이제 이혼을 하고 폴라 예이츠는 마이클 허친스하고 결혼을 하기로 굳게 결심을 한 상태였고, 폴라 예이츠도 또 장난이 아니에요. 폴라 예이츠도 결혼도 여러 번 하고 애인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한 명도 안 빼고 전부 뮤지션입니다. 그러니까 폴라 예이츠도 어떻게 보면은 뮤지션 킬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파멜라 앤더슨이나 폴라 예이츠 같은 여자들을 보면 왜 뮤지션들은 맥을 못 추리는가? 물론 뭐 서양 사람들이 내 이전에 누구 사귀었고 내 전에는 누구 사귀었고 전부 뮤지션들 사귀었으니까 뮤지션들끼리는 알고 지내는 경우 많으니까 자기 친구 사귀었던 적이 되게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인으로 삼을 수 밖에 없을 만큼 뮤지션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 뭐가 중요하고 이 사람들은 뭐를 사랑하고 이 사람들의 성격은 이렇고 이런 부분을 맞춰야 되고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뮤지션들에게는 전후 사정 가릴 필요 없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름들. 이게 바로 파멜라 앤더슨, 폴라 예이츠 이런 뮤지션들하고의 연애담으로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자살로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마이클 허친스는 그다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방탕한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폴라 예이츠의 속도 많이 세겼고, 근데 마이클 허친스도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정식으로 밥 갤도프하고 폴라 예이츠하고 이혼이 돼가지고 가정을 딱 꾸렸으면 괜찮았을 건데 뭐 카일리 미노그하고 마이클 허친스하고는 뭐 유명한 이야기, 상당 기간 커플이었으니까 이 경우에도 카일리 미노그가 목숨을 걸고 따라다녔는데 마이클 허친스가 뻥 찼죠. 글쎄 캔게추 아롬마 하는 그 카일리 미노그가 좋다고 쫓아다녔으면 네, 지금 고스를 들으시는 남자분들은 마이클 허친스 죽어도 싸다 막 이런 극한 얘기가 지금 입에서 막 튀어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밥 갤도프 쪽에서 이혼에 응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장기 이혼 소송이 들어가면서 시간을 질질 끄니까 너네 잘 되는 걸 두고 못 보자는 뭐 그런 심보였는지 죽었는데 이게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좌절 끝에 밥 갤도프와의 전화 통화로 격렬한 싸움, 너 왜 폴라를 안 넣어주느냐
이런 싸움을 하고 나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허리띠로 호텔방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러한 썰이 흘러나왔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플라이츠는 마이클 허친스 뒤가 죽은 다음에 결국 뭐 밥 겔도프에게 돌아간 것은 결코 아니었고요. 그 뒤에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애인이라고 만들었는데 역시 마이클 허친스의 그림자를 지우기는 어려웠었는지 그 뒤에 사귄 것도 뮤지션들이었는데 주변에다가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이클 허친스 한 명이었노라 는 이야기를 여러 번 남겼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마이클 허친스가 사망한 뒤에 3년 뒤에 폴라 예이츠 역시 자기 집에서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애인의 뒤를 따라가고 만 것이죠. 참 비극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인엑세스의 Need You Tonight. 근데 참 안 된 거는 그래서 밥 갤도프하고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법적으로는 부부인 상태에서 폴라 예이츠는 마이클 허친스의 아기를 낳았었거든요. 그럼 얘는 엄마 아버지 다 자살해버린 거잖아요. 참 그 뒤에 막 이런저런 양쪽으로부터 받을 유산은 뭐 살벌한 그런 아이가 된 거지만 좀 마음이 좀 착잡한 어른들의 사랑이니까 뭐 자기 책임이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건 그런 자기 책임을 지는 건 어른들의 이야기니까 참 아까운 뮤지션을 잃었다. 뭐 그리고 사랑의 상심 때문에 자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애는 또 문제야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참 마음이 미어지는 얘기예요. 이 알 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거의 마이클 잭슨하고 맞먹는 그러한 스캔들감으로 번질 뻔했었어요. 근데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인 그 사내 아이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잖아요. 근데 알 켈리는 이제 그 성행위 비디오가 유출이 됐는데 여기서 충격이 가해진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미성년인 소녀, 그것도 14세. 띠용. 이럴 경우에 이 도덕적인 책임이라는 거는 엄청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요새는 이제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사내 아기들 유모차에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있다든가 사내 아기들 있다 그러면은 지나가던 할머니들이 사내 아이 성기들 이렇게 툭툭 만지면서 아유 귀엽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마다 이제 관습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은요. 그래가지고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이 우리나라 옛날에 이민 1세대 옛날 분들이 우리나라 관습만 생각하고 미국 가가지고서 이제 이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애기들 보고서 귀엽다고 이 성기를 툭툭 쳤다가 완전 사회에서 생매장되는 그것도 벌금 뭐 징역 살벌하게 무거운 이걸로 끌려가서 정말 눈물겨운 호소를 하면서 이건 문화와 관습의 차이다라는 거를 변호사가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게 통하지 않는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벌어졌을 정도로 이 서양 세계에서는 미성년 그것도 티네이저와의 러브스토리면은 조금 그나마 나은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그래프가 급상승하면서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 짐승, 이 X, 네모, 세모 아주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하이틴과 로우틴이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또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라고는 하지만 하이틴, 뭐 17, 18과의 로맨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묵인이 됩니다. 물론 법정으로 갔을 때는 법조문으로 따지면은 무지하게 두들겨 맞습니다만은 근데 로우틴으로 가면 얘기가 많이 달라요.
그것도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많이 달라요. 근데 상대방이 14세 소녀였다라는 건 하이틴이 아니잖아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이 페도필리아라고 불리우는 그 아동을 성적인 상대로 삼는 것보다는 좀 낫지만 그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거는 그거는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누굽니까? 국민들한테 가장 미움을 받았던 범죄자가 유모 씨인가요? 얼마 전에 그 끝도 없이 여성들 연쇄살인. 근데 뭐 페도필리아,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거에 대한 그 증오와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은 서양 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돼 있는 이유도 바로 상대방이 사내아이였기 때문이 아니고 나이가 페도라고 불리울 수 있는 아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알켈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대량 무마가 됐어요. 무마가 된 이유가 동정표가 있는 게 일단 상대방이 아동은 아니었다. 로우틴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심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비디오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 인종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신체 발육이. 그러니까 왜 인종에 따라서 특히 히스패닉 계통, 또 흑인, 인도, 이란 계통, 이런 분들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일찍 피어나고 일찍 집니다. 그래서 이미 로우틴, 하이틴 때 여성으로서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20대 초반을 넘으면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0대 중반을 넘으면 상당히 몸이 비대해지는 이러한 인종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봤을 때 이 배심원들의 심적 상태가 쟤가 정말 14살이야? 이런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애가 아니잖아. 그리고 하는 행위와 이런 것들과 이런 분위기 이런 게 도저히 미성년자를 농락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거는. 그런 다음에 알켈리의 그 결사적인 변명, 몰랐다. 정말 난 몰랐다. 그리고 당신들 같으면 지금 비디오에서 당신들도 보지 않았느냐. 저 여자애가 오빠 나 22살이야 그러면 그냥 22살로 보이는 거고, 20살이야 그러면 20살로 보이는 거지. 14살인지 내가 무슨 수로 알았겠느냐. 그럼 당신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남녀 상열지사가 벌어질 때 무조건 민증 해가지고 다 확인하고 하느냐. 이런 호소가 통하여 상당히 괘씸하기는 하나 이거는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하여 무사히 복귀하여 요즘에는 활발히 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노다웃의 허리 그 짤록곡선이 예쁘기로 유명한 그웬 스테파니는 또 미남 밴드이면서 10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래서 잘생긴 걸로 떴지 쟤네가 음악은 뭐 라는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던 밴드 부쉬의 보컬인 게빈 로스데일하고의 커플인데요. 이 둘이 굉장히 오래된 커플이에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락계의 리드 보컬리스트들끼리의 커플 간의 결합 가운데에서 아주 이건 모범적이다. 이거는 뭐 그 사이에서 둘이서 왔다리 갔다리 이러는 것도 없고, 이 정도면은 락밴드의 보컬들끼리 잘 될 리가 없다라는 주변에 이런 얘기들을 좀 불식시키면서 좀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겨울에 결혼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둘이 결혼 기사가 이제 전 세계로 타전이 됐어야 되는데, 옛날 애인, 그웬 스테파니를 만나기 전에, 일단 그 옛날 애인을 다시 찔끔찔끔 만나더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웬 스테파니하고 갈라시자 그러면서 그쪽 옛 애인이랑 다시 결합을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좀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찔끔찔끔 옛날 여자친구를 계속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 왜 그런가 그러고서 슬쩍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둘 사이에 딸이 있더래. 그러니까 옛날 레인하고 사이에 딸을 낳아서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딸이 있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 사고방식으로는 거짓말에 대한 책임이 더 크죠, 이럴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애가 있었어? 헤어져. 이게 아니고, 너 나한테 거짓말 했어. 헤어져. 이렇게 되는 경우가 서양 사람 사고방식으로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파혼당했다 그럽니다. 게빈 론스데일이 그웬 스테파니한테 가서 뭔가 변명을 하려고 그랬을 때, 그웬 스테파니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잖아요. No doubt. 아, 유부남 영어 개그? 그리고 조지 마이클은 LA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지나가는 잘생긴 남자를 유혹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글쎄, 너무너무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길래, 딱 유혹하려고 옷을, 이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시키면서 야릇한 미소를 보내면서 유혹을 했는데, 문제는 그 남자가 언더커버 폴리스 LAPD였대요. 그러니까 LA 경찰 사복, 잠복 형사였던 거예요. 하필 재수도 없지.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그때의 영국 타블로이드판 신문에 났던 제목들 참 못됐죠. 웸 노래 중에서 Wake Me Up Before You Go Go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Zip Me Up, 지퍼를 올려라, Zip Up인데 Zip Me Up Before You Go Go 라고 올리기도 하고, 뭐 Careless Whisper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뭐 조지 마이클의 행동은 비교적 당당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나중에 경찰 복장을 입고 나와서, 실내는 너무 깝깝하지 않냐? 우리 모두 밖에서들 재밌게 놀아보자라는 아웃사이드라는 노래를 발표하는 둥, 아주 당당하게 행동을 하죠. 이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사실 끝이 없어요. 에릭 클랩튼이 폴 맥카트니의 부인에게 반해서 열정적인 사랑을 보내면서 바쳤던 노래. 그래서 결국은 결혼해서 부인으로 얻게 되는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그 노래가 바로 전설의 레일라이니까요. 근데 그래놓고 또 둘이 이혼했잖아. 한편 믹 제거는 아주 절친한 친구인 데이빗 보위의 부인이었던 이 앤지 보위에게 반해서 앤지라는 노래를 만들죠. 그래서 앤지 하는 그 롤링스톤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알고 있는 그 감미로우면서 처절하면서 애틋한 그 노래 앤지가 바로 친구 마누라한테 바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결국 부인을 둘이 바꿨죠. 야, 스캔들은 근데 끝이 없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들으실 노래는 가장 고전적으로 레일라로 끝내죠. 내일 뵐게요. 자, 오늘 있었던 얘기는 여기까지로. 이 시간 지나면 잊어먹는 걸로.